동반자들과 라운드에 나가서 티샷을 한 후 세컨샷을 내가 가장 먼저 치게 되면 왜인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아파온 경험 다들 있으시죠? 그래, 골프는 스코어 내는 게임이지 비거리가 다가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위로해보지만 아파오는 마음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드라이버 비거리가 단순히 자존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타수를 줄이기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골프 통계 추적 회사인 아코스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아마추어의 경우 티샷을 정확도와 상관없이 약 9m만 더 멀리 보낼 수 있어도 자동으로 한 타를 줄일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있습니다. 그만큼 드라이버 비거리는 스코어를 줄이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요소이죠. 그래서 오늘 드라이버 비거리를 멀리 보내기 위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거리를 멀리 보내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정확히 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해야 하는 것은 바로 힘 모으기입니다. 무슨 당연한 소리 하고 있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이 아마추어들이 가장 많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힘 모으기는 생략한 채 무작정 힘을 쓰려고만 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게 되면 반쪽짜리 힘만 사용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럼 힘 모으기를 위해서는 어떤 동작을 잘 해야 할까요? 2016 시즌 미국 여자 골프 역사상 최초로 US 여자 아마추어 골프 챔피언십과 US 여자 주니어 골프 선수권 대회를 동시에 석권하며 여자 타이거 우즈로 불렸던 성은정 프로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세계 유명 골프 정보 구독자 여러분들, 성은정 프로입니다. 일단 드라이브를 칠 때 거리가 많이 나가려면 힘을 잘 모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게 백스윙을 하는 동작이 당연히 다운스윙을 위한 준비라고들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려면 이제 백스윙에서 힘을 최대한 잘 모았다가 이제 잘 풀렸을 때, 편하게 풀렸을 때 거리를 편하게 많이 보낼 수 있는데요. 이제 백스윙을 갔을 때 이제 우리가 테이크백 이후에 많은 분들이 회전을 하려다 보니까 오른쪽 골반이랑 오른쪽 무릎이 계속 도와줘요. 회전을 많이 할 수 있게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회전만 많이 하게 되면 이거는 꼬임이 아니라 그냥 많이 돌았다가 많이 돌았으니까 다시 공에 와야 되니까 다시 많이 돌아요. 이때는 사실 에너지가 다 뺏기고 내가 스윙을 할 때 힘들기만 하고 회전만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백스윙을 할 때 회전이 중요하다고 하고 꼬임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꼬임이라는 거는 사실 백스윙에 가는 양이 예를 들어서 80도만 갔다고 하고, 근데 이 80도가 유지가 된 상태에서 하체가 갔을 때는 이게 꼬임이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아무리 100도가 갔다고 해도 100도 갔다가 같이 오면 사실 이건 꼬임이 아니에요.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내가 회전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을 좀 버리고, 이제 거리를 보낼 때 백스윙을 되게 컴팩트하게 짧게 해서 힘을 축소해서 한 번에 쓰려고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네, 성은정 프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힘을 모으기 위해서는 신체의 올바른 꼬임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백스윙과 다운스윙 초반 이 두 구간에서 올바른 꼬임을 만들어내야 하죠. 이러한 꼬임을 만들어내는 과정은 새청에서 고무줄을 뒤로 쭉 잡아당겨 힘을 모으는 과정과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전을 하면 꼬임은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상체를 회전하더라도 하체를 정확히 사용하지 못하면 꼬임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성은정 프로의 말처럼 백스윙에서 상체가 회전할 때 무릎과 골반이 무너지거나 다운스윙 초반에 하체와 상체가 동시에 돌면 신체의 꼬임이 나오지 않죠. 그래서 꼬임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의 백스윙을 보면 골반이 옆으로 밀리는 스웨이의 모습이 나오거나 오른다리를 완전히 펴버리는 모습으로 백스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백스윙들은 겉모습으로는 굉장히 많은 회전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몸에서는 꼬임을 느낄 수 없죠. 그럼 정확한 꼬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신경 써야 할까요? 성은정 프로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그래서 백스윙에서 힘을 잘 모으려면은 오른쪽 골반, 무릎이 이제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힘을 모은 상태에서 백스윙을 잘 가야 되는데, 이제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이제 발바닥을 제일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발바닥이 힘을 가장 모으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제 우리가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많이들 아실 거예요. 이제 지면 발력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 지면을 못 쓰면 골프도 거리를 못 보내는 게, 모든 스포츠도 다 똑같이 이제 본능적으로 할 때 다 뭐 야구를 한다고 해도 지면을 이렇게 밟아서 던지기도 하고, 농구를 해도 다시 여기 밑에서 점프를 할 때 지면을 쓰는데,
골프는 많은 분들이 회전 운동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셔서 회전만 엄청 많이 했다가 다시 회전을 하려다 보니까 사실 슬라이스도 많이 나고 거리 손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백스윙을 할 때 힘을 모으려면 정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발바닥만 보고 좌측 면이 있고 오른쪽 면이 있는데 오른 발바닥이었을 때 우리가 오른 발바닥이 자꾸 이런 식으로 가지 않는 거죠. 체중이 오른쪽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백스윙을 갔을 때 이제 커버를 밟고 있으면 안쪽에 밟고 있으면 이제 오른쪽에 넘어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체중이 자꾸 백스윙 갔을 때 이렇게 넘어가 있으면 얘를 다시 올 수가 없어요. 찰 수가 없죠. 근데 얘가 오른쪽 편에 밟고 있으면 이제 우리가 넘어갈 수가 없겠죠. 그러면 이제 안쪽, 오른쪽, 오른 발바닥, 오른 엄지 쪽에 이제 힘이 프레셔가 밟혀 있으면 백스윙 갔을 때 이제 다운스윙을 갈 수 있게 발바닥에 찰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죠. 이제 우린 그때 오른쪽 발바닥에 지면 발력을 쓸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네, 성은정 프로가 신체의 정확한 꼬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백스윙 때 오른 무릎과 골반이 무너지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발바닥의 압력을 정확히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른 발바닥에서 새끼발가락 쪽이 있는 바깥 부분으로 지면을 누르게 되면 백스윙 때 무릎과 골반이 무너지기 쉽기 때문에 발바닥의 안쪽 면으로 지면을 눌러줘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PGA 명예의 전당에 현혹된 골퍼로 정확한 아이언 플레이어로 평가받는 레전드 조니 밀러 또한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조니 밀러는 백스윙 때 오른 무릎이 벌어지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고 항상 강조했고 이것이 본인의 날카로운 아이언샷의 비결이라고 이야기했었죠. 성은정 프로와 조니 밀러가 이렇게 무릎과 골반이 무너지지 않게 백스윙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오른 고관절의 내회전 동작이 나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고관절의 내회전이란 이렇게 다리가 안쪽으로 회전할 때 나오는 고관절의 움직임을 말하는데요. 골프 스윙에서는 다리를 견고하게 땅에 박아두고 골반이 회전하게 되면 고관절에서 내회전 동작이 나오게 됩니다. 인체 기능과 골프 스윙과의 관계를 연구하는 세계적인 교육기관인 타이틀리스트 퍼포먼스 연구소의 그렉 박사 또한 이런 고관절의 내회전 동작에 대해 중요하게 이야기했는데요. 그렉 박사는 백스윙 때 오른 고관절에 약 35도 정도 내회전 동작이 나오는 것이 자세 유지를 위한 핵심 열쇠이자 탄력 있는 반동을 생성하고 에너지를 저장하는 동작이라고 강조했죠. 고관절 내회전 동작은 순간적으로 폭발적인 힘을 필요로 하는 다른 스포츠 종목들에서도 모두 중요하게 여겨지는 필수 움직임입니다. 예를 들어 야구에서 투수나 타자의 움직임을 보더라도 힘을 모으는 구간에서 이렇게 고관절의 내회전을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골프 스윙에서도 폭발적인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백스윙 때 오른 고관절의 내회전 동작이 필수인데요. 백스윙 때 이런 오른 고관절의 내회전 동작은 억지로 한다기보다는 성은정 프로의 말처럼 백스윙 때 오른 다리가 무너지지 않게 잘 잡아주며 골반을 회전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동작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골퍼들이 백스윙 때 엉덩이가 뒤쪽으로 같이 밀린다거나 상체가 회전하는 동안 오른 다리도 같이 회전하며 오른 무릎이 바깥으로 열리며 백스윙을 하는 경우가 많죠. 오른 다리를 잘 잡고 백스윙을 하게 되면 오른 고관절과 엉덩이 쪽에 상당한 부하가 걸리는 느낌이 나는데요. 백스윙 때 이것을 느껴야 제대로 된 백스윙인 것입니다. 이제부터 백스윙을 하실 때 이 오른 고관절의 내회전을 느껴보세요. 그러면 힘을 조금 더 폭발적으로 사용할 준비가 되신 겁니다. 그럼 이렇게 올바른 백스윙을 하기 위해 도움이 되는 연습 방법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함께 보시죠. 백스윙 저는 좀 나눠서 연습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좀 자꾸 백스윙 연습을 하실 때 이제 제가 많이 보면은 그냥 자꾸 헤드를 따라가면서 이렇게 하신다던가 옆을 보면서 자꾸 이렇게 보시려고 하시는데 자꾸 보면서 하시면 안 돼요. 어차피 칠 때는 보면서 못하고 그리고 보면 자꾸 내가 중심이 이렇게 넘어가요. 그래서 자꾸 공 위치를 보시고 항상 나눠서 스윙하시면 테이크백 위치 그러고 나서 옆에 거울이 있다면 그때 거울로 확인하고 테이크백 그리고 여기서부터 백스윙 탑 자꾸 여기 선수들도 사실 하루에 100개 친다고 하면 풀스윙으로 치는 게 저는 반도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백스윙을 나눠서 테이크백 하고 백스윙 탑 가고 그때 위치를 자꾸 내가 몸으로 느껴보고 자꾸 이게 본다고 이게 되지가 않으니까 몸으로 많이 느껴보시는 거를 저는 많이 추천합니다. 네, 백스윙을 두 구간으로 나눠서 연습을 할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테이크어웨이 구간에서 한번 멈춰 본인의 신체를 한번 체크하고 백스윙 탑으로 올라간 후 또 한번 본인의 몸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느껴보라고 하죠. 이렇게 구간을 나누어 백스윙을 올리며 그때의 올바른 신체 감각을 몸에 계속 인지시키게 되면 정상 백스윙에서도 올바른 동작이 나오게 되실 겁니다.
이제 이렇게 백스윙에서 힘을 잘 모았다면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힘 전달하기입니다. 모아놓은 힘을 공까지 온전히 전달하는 과정이 중요한데요. 힘을 아무리 잘 모아놨더라도 그 힘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비거리는 줄어들죠. 그럼 힘을 손실 없이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중요할까요? 성은정 프로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것인지 영상을 함께 보시죠. 사실 많은 분들이 골프 스윙을 하실 때 순서, 시퀀스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걸 어떻게 체크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자면 순서가 맞아야 되는 이유가 백스윙을 헤드부터 던져 놨을 때 우리가 그러고 나서 하체가 가야 내 무게를 쓸 수가 있어요. 내가 그러면 무게가 많이 나가고 나는 근데 왜 몸이 무겁고 키가 크고 몸이 좋은데 왜 거리가 안 나가지? 하는 분들은 사실 내 무게를 왼쪽 이동을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순서대로 헤드를 보내고 왼쪽 이동을 한다고 하면 내 무게를 온전히 실을 수 있기 때문에 헤드가 거기에 따라 이제 스피드는 당연히 붙을 거고 거기에 있어 이제 같은 타이밍에 오면 자신감이 붙으면 이제 계속 비거리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백스윙을 갈 때는 우리가 헤드 무게를 느껴라라고 많이 얘기를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나랑 가장 먼 곳부터 순서대로 가는 거죠. 헤드, 그러고 나서 손, 그리고 몸통. 그리고 당연히 그래서 순서가 헤드를 오른쪽 편으로 그냥 쓱 던진다고 하면 그 순서적으로 당연히 이제 코일링이 될 거고 그러고 나서 다운스윙은 이제 순서가 당연히 올라간 대로 다시 내려오면 손부터 내려오겠죠. 그래서 헤드, 손, 몸통 돌았으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꼬임이 생겼어요. 그럼 이제 다른 하체부터 이제 내려갈 거예요. 그러면 왼쪽 발바닥이 당연히 밟힐 거고 왼쪽 무릎, 골반, 몸통이 들어오고 나서 클럽이 당연히 가장 나중에 따라 들어오겠죠. 네, 성은정 프로가 순서를 지키는 스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하체 움직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죠. 시퀀스를 지켜라 라는 말은 정말 많이 들었지만 그 중요성은 정확히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그래프에서 보여지듯이 시퀀스에 맞는 스윙을 할 때에만 각 신체 분절에서 생성된 에너지가 축적되어 클럽 헤드로 전달이 됩니다. 다운스윙에서 가장 먼저 사용하기 시작해야 하는 신체 부위는 바로 하체입니다. 하체로 스윙을 리드해야 모아놓은 힘을 온전히 전달할 수 있다는 소리이죠.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골퍼들이 하체가 아닌 상체가 먼저 공으로 덤벼드는 형태의 스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스윙의 시퀀스는 끊겨 지면의 힘을 사용할 수 없고 상체의 힘만을 사용하는 반쪽짜리 스윙이 되는 것이죠. 프로와 아마추어의 스윙을 비교할 때 가장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게 보통 레깅량의 차이입니다. 대부분은 이 레깅 동작을 보면서 팔을 어떻게 사용해야 저런 레깅 동작을 만들 수 있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이렇게 프로와 같은 레깅 동작이 나오기 위해서는 팔을 잘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체를 잘 사용해야 하죠. 오히려 팔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느낌으로 최대한 늦게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레깅은 팔을 사용해 억지로 만드는 동작이 아닌 다운스윙 때 하체가 스윙을 리드하면서 팔이 따라오게 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결과인 것이죠. 시퀀스를 지킨다는 것이 굉장히 사소해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힘 전달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체부터 다운스윙이 시작되는 시퀀스가 중요하다는 건 알겠지만 직접 하려고 하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성은정 프로가 한 가지 팁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영상을 함께 보시죠. 저는 백스윙에 딱 가서 다운스윙을 전환을 할 때 왼쪽 무릎이 조금 벌어진다는 느낌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골반이 왼쪽으로 쓰러지면서 이제 좀 벌어진다는 느낌을 많이 하는데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게 백스윙 갔다가 골반이 쓰려고 할 때 우린 100%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하체 쓰는데 왜 안 맞지?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백스윙 갔다가 저는 이제 백스윙 가고 나서 이제 명치 부분이 오른쪽을 향해 보이는데 여기서 1cm도 같이 따라오지 않는다는 느낌을 찾는 거예요. 백스윙 가서 내 명치가 여기 오른쪽을 보고 있을 때 골반이 계속 내려갈 수 있고 무릎이 열릴 수 있게 내가 또 가서 벌어지게 그때 이게 사실 꼬임이고 이제 상하체 분리가 여기서 일어나는 거죠. 내가 아무리 많이 돌고 하체 쓸 때 이렇게 가면 사실 그건 꼬임도 아니고 회전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고 백스윙이 요만큼만 가도 그때 하체가 가는데 내가 버티고 있다고 하면 이때 분리가 일어나고 꼬임의 의미가 있어지는 거죠. 네, 성은정 프로는 다운스윙 초반에 왼무릎을 살짝 벌리는 느낌을 가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이 상체가 같이 딸려오지 않는 느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죠. 물론 하체를 돌릴 때 상체가 딸려오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그런 느낌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 찰나의 느낌을 가지는 게 동작으로는 아주 미세한 차이밖에 나지 않겠지만 스윙의 결과에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체로 스윙을 리드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면 아마추어가 무슨 하체로 스윙을 리드하냐, 아마추어는 그냥 상체만 잘 써서 공만 잘 맞추면 문제없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골프 스윙에서 다운스윙의 시작을 하체로 스타트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데요. 성은정 프로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저는 많은 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 사실 투수 얘기를 가장 많이 해요. 이제 투수가 공을 던질 때 이렇게 안 던지잖아요. 그럼 이제 잘 던지는 선수들이나 저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보면 몸을 쓸 때 하체가 가장 먼저 나가고 몸통이 들어와요. 그러고 나서 얘가 마지막에 팔로스루를 하는데 근데 골프만 맨날 이렇게 치킨 윙이 되고 잡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하체를 못 써서 안 써서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하체를 쓰고 싶은데 막상 내가 얘를 하면 공이 안 맞으니까 또 못 쓰고 그리고 올바르게 이제 하체 쓰는 방식을 잘 모르다 보니까 그래도 뭐 어떻게 좀 클럽으로 하는 운동이다 보니 얘를 자꾸 맞추는데 급급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체를 쓰는 방법이 당연히 뭐 클럽을 바꾸고 상체를 고치는 것보단 사실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내가 조금 더 오래 계속 골프를 칠 거고 많이 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은 내가 생각을 바꾸고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솔직하게 이제 공이 당장 잘 맞는 거에 있어서는 조금은 포기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제 그거를 선수들이랑 빗대서 말씀을 드리자면 선수들은 연습장에서 연습을 할 때 공을 잘 맞추고 싶고 잘 맞추려고 연습을 하지 않아요. 코스 가서 조금 더 좋아질 수 있게 연습장에서 엄청 많이 오버해서 연습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유튜브 영상 같은 데 보면 타이거즈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하는 영상이 있어요. 그럼 이제 저희도 얘기할 때 진짜로 심하게 해볼게 해도 진짜 골프 스윙이 1cm가 달라지는 게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좀 시간을 보내다 보면 코스에서 좀 자연스럽게 좋아질 거고 이제 하체를 잘 쓰시려면 이제 골반 스트레칭도 좀 중요하고 코어 운동도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 골반이랑 코어 쪽, 엉덩이 쪽 운동도 많이 하고 많이 움직이다 보면 골프 스윙을 할 때도 여기 스윙에 대해서 좀 내가 편하게 움직일 수가 있는데 사실 골반, 엉덩이, 코어 운동을 물론 힘들고 다 하기 싫어하지만 거기를 많이 쓰다 보면 스윙을 할 때도 조금 더 그 움직임을 편하게 할 수 있는데 평상시에 이걸 많이 안 움직이면 당연히 골프 칠 때 움직이려고 하면 좀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순서를 내가 연습을 많이 하지 않더라도 이미지로 그릴 때 자꾸 헤드부터 백스윙 던져놓고 조금 더 내가 하체가 그냥 먼저 좀 시작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 충분히 저는 좀 계속 스윙의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성은정 프로의 말처럼 우리들이 골프 연습을 하는 이유는 당장 연습장에서 좋은 샷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코스에 나가서 좋은 샷을 하기 위함입니다. 때문에 연습할 때만큼은 조금 더 과감하게, 조금 더 오버해서 연습할 필요가 있죠. 하체로 스윙을 리드하는 걸 몸에 익숙하게 만드는 게 어렵겠지만 노력을 해서 몸에 익히게 되면 상체 위주로 스윙할 때보다 거리도 더 나가고 오히려 일관성도 더 좋아지실 겁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이야기한 시퀀스를 지키는 스윙은 어떻게 보면 지면으로부터 생성된 힘을 클럽 헤드까지 얼마나 잘 전달하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헤드에 있는 힘을 공에 잘 전달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정타입니다. 내가 아무리 시퀀스를 잘 지키는 스윙을 해서 클럽 스피드를 빠르게 만들었더라도 마지막 순간 정타에 맞추지 못한다면 볼 스피드는 확 줄어들며 비거리는 감소하죠. 골프에서는 스매시 팩터라는 수치로 정타율을 나타내는데요. 스매시 팩터는 볼 스피드를 클럽 스피드로 나눈 값으로 1.5가 최대값이죠. 만약 클럽 스피드가 45m/s로 갔더라도 스매시 팩터 값이 1.3이면 볼 스피드는 58.5m/s가 되지만 스매시 팩터 값이 1.5일 때는 67.5m/s가 되죠. 이만큼 정타율에 따라 비거리 엄청난 차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정타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신경 쓰면 좋을까요? 성은정 프로가 정타율을 올릴 수 있는 한 가지 연습 방법을 추천한다고 하는데요. 영상을 보시죠. 우리가 계속 힐에 맞는다라고 하면 헤드가 자꾸 앞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공을 좀 이런 식으로 놓는 거예요. 앞쪽으로 간다는 건 또 너무 안에서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놓는다면 내가 공을 맞고 나서 앞쪽 공을 치기가 싫으니까 조금 더 올바르게 이렇게 나올 수 있고
내가 자꾸 힐에 맞는다. 힐에 맞으면 바깥쪽에서 온다는 가능성이 있어서 위치를 이렇게 바꿔서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럼 내가 이게 힐에 있는 공을 맞추기 싫기 때문에 조금 더 채가 던져질 수 있도록. 그래서 자꾸 항상 이제 좀 내가 문제라고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나보다는 좀 임팩트 같은 부분은 좀 더 다른 방법을 사용을 해서 내가 그냥 너무 신경 쓰지 않고 내가 그냥 스윙을 하는데 저것만 피해서 스윙을 편안하게 할 수 있게끔 바꾸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힘이 좀 덜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공 포지션에 항상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성은정 프로가 일관되게 힐 쪽에 맞는 분들은 헤드가 과도하게 인아웃 패스, 반대로 일관되게 토우 쪽에 맞는 분들은 헤드가 과도한 아웃인 패스를 그릴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장애물을 설정해두고 그것을 피해서 치려고 하면 효율적으로 정타 확률을 올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죠. 물론 일관된 스윙을 한다는 전제가 있긴 하겠지만 계속 같은 지점에 타점 미스가 나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장애물을 두고 스윙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드라이버 비거리를 높이기 위해 중요한 부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대골프에서 드라이버 비거리의 중요성은 점점 중요해지는 만큼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의 비거리 향상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힘을 모을 수 있는 백스윙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꼬임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고 꼬임을 느끼기 위해서는 오른 고관절의 내외전 동작이 중요하다. 두 번째, 시퀀스를 지키는 스윙을 해야 모아놓은 힘을 손실 없이 전달할 수 있다. 하체로 리드하는 스윙이 중요하다. 세 번째, 정타율을 올리는 것이 비거리 향상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신경 써보시면 분명 비거리 향상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계유명 골프정보였습니다.